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요, 바로 이 백준 온라인 저치 사이트에서 문제를 쉬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흔히 알고리즘 공부 혹은 코딩 테스트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추천받는 게 바로 이 백준 문제 사이트를 한번 풀어봐라 일 텐데, 사실 이 백준 문제 사이트를 1번부터 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제가 이제 새벽에 잠도 잘 안 오는데 저랑 같이 이 쉬운 순서대로 문제를 쭉쭉 단계별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이 쭉 스트레이트로 한번 달려볼까요? 좋아요, 가시죠. 자, 일단 백준 사이트에 한번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로 가시면요, 단계별로 풀어보기 라는 란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다소 쉬운 순서대로 각각의 문제들이 알고리즘 유형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단계별로 풀어보기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또한 이제 저는 기존에는 보통 제가 C 언어나 C++로 이러한 강의 내용들을 많이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현재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유리한 언어 중 하나는 바로 파이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시대의 흐름을 타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입출력과 사칙 연산이라고 하네요. 되게 귀엽죠? 네, 한번 헬로 월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바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그냥 헬로 월드를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로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언어는 파이썬 3랑 이 파이파이 3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떠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파이파이 3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파이파이 3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파이파이 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과 동일한 문법을 지원하지만 더욱 코어적으로 빠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이파이 3를 이용해서 답안을 제출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C++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기본 언어가 C++로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 탭으로 가셔서 여기 기본 언어 설정에 가시면요, 파이파이 3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선택해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기본 언어가 이 파이썬으로 잡히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다시 이 문제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제출 탭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파이파이 3로 기본 언어가 잡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파이파이 3를 이용한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빠른 건 또 아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기본 파이썬 3에 비해서 약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약간의 트릭은, 만약에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파이썬 3와 파이파이 3가 둘 다 있을 때 내가 이제 어떠한 알고리즘을 잘 작성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파이썬 3로 만약에 제출을 해서 틀리다고 나오면 파이파이 3로 한번 제출을 해보시는 방법 또한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이썬에선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프린트라고 해서 이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적어주면은 출력이 되죠. 이때 문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도 괜찮고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을 하면은 정답 처리가 되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한 문제를 풀어보았죠. 아주 훌륭하고요. 이제 한번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자, 보니까 두 줄에 걸쳐서 강한 친구 대한 육군이라고 출력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이파이 3로 이렇게 강한 친구 대한 육군을 두 번 출력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했을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한 줄을 띄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냥 프린트 함수를 두 번 쓰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문제, 고양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고양이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땐 얘가 이제 고양이가 맞는지부터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뭐 고양이라고 하니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그대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이번엔 또 파이썬으로 한번 내볼까요? 어차피 이런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뭘 쓰든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파이썬에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담아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역슬래시 같은 경우는 이스케이프 문자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프로그래밍 문법적으로 정해놓은 약속인데요. 이러한 백슬래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이스케이프 문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법을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슬래시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백슬래시를 2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한 이제 이러한 닫는 괄호 또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백슬래시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또 출력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럴 때는 큰 따옴표로 그냥 묶어버리시면 돼요. 즉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버리시면은 출력이 될 거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틀렸다고 나오네요.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알았던 건 아니고요. 사실 몰랐어요. 네, 왜 틀렸을까요? 일단 이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출력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이 닫는 괄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슬래시를 넣을 필요가 없었네요. 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이렇게 백슬래시를 제거해주고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틀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이제 이럴 때는 바로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어떤 출력 결과를 확인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사이트는 바로 이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냥 웹 환경에서 간단하게 파이썬 컴파일러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출력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니까요. 이제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출력이 잘 안 됐네요. 불필요한 괄호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지우고 제출을 하면은 아마 이제 정답 처리가 되겠죠. 네, 이번에는 정답 처리가 되었네요.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헤맸고요. 다시 한번 이어서 입출력과 사칙연산 이 네 번째 문제로 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개를 출력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문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깊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 정도로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 코딩 테스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지엽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렇게 A 플러스 B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이제 A 플러스 B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어떻게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수의 합을 출력하라고 해요. 이제 이럴 때는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이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현재 이제 A랑 B가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난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받은 문자열을 나누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에다가 잠깐 담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A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고요. B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의 1 인덱스겠죠. 왜냐면은 배열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0, 1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1, 3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고 이제 그 정보가 배열 형태로서 담기게 되기 때문에 1은 A에 담기게 되고 3은 B에 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C는 여기에서 그냥 출력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인풋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t 함수로 감싸 주셔야지 이 1과 3이 사실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각각 숫자 형태인 1과 3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A와 B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A와 B를 서로 더해준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답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제출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번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A-B라는 문제고요. 사실 앞에 있던 문제에서 그냥 그 연산자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그냥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넘길게요. A 나누기 B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이 A 나누기 B는 풀어볼게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요, 이처럼 소수점까지 이러한 연산 결과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파이썬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요,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A랑 B에 각각 담아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파이썬은 그냥 단순하게 A 나누기 B 하면 끝입니다.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한번 제출을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채점이 잘 되면서 정답 처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한번 리플릿에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1, 3을 넣었을 때 0.3333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을 쓰게 되면 특별히 어려운 처리 없이 바로 그냥 소수점까지 잘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어서 다음 문제 또한 풀어볼까요? 자, 4층 연산 문제 또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이 나머지까지 한번 골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약간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 나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A에서 B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7과 1을 넣었을 때는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몫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몫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이 슬래시 연산을 2번 쓰면 돼요. 다시 한번 7과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류가 출력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아마 리플릿이 가지고 있는 오류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런 버튼을 누른 다음에 7과 1을 입력하면은, 자, 이번엔 정상적으로 7을 2로 나눴을 때의 몫인 3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간단하게 나머지 연산과 나누기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문제 또한 풀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 풀어보기 위해서 입출력과 4층 연산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걸 풀어볼까요? 바로 다음 단계를 풀어보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단계별로 영상을 자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 if문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음 영상이라고 해봤자 저는 바로 다시 찍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이번 시간엔 이렇게 백주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입출력과 4층 연산 파트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